이효진입니다. 오늘은 큐보이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큐보이드는 일단 입체를 펼치고 접는 공간을 살펴보면서 전개도 퍼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큐보이드 안에 있는 것은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오플릭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면이 채워져 있어서 아이들하고 면을 가지고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보이드는 그럼 지오플릭이랑 어떻게 다르며 언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 수라방에서 이원희 멘토님과 그 조성기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력해 봤습니다. 먼저 큐보이드, 펜토미너터는 합동과 대칭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합동의 의미를 알고 합동의 도형을 찾을 수 있고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큐보이드는 정말 직륜면체와 정륜면체를 저는 뽀개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일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5학년 2학기. 네, 교과 단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직륜면체와 정륜면체의 구성 요소와 성질도 알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겨냥도와 전개도를 만드는 게 큐보이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겨냥도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전개도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큐보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물론 직륜면체와 정륜면체를 보면서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살짝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오플릭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죠. 입체 도형의 전체적인 부분과 모서리를 좀 더 알고 싶고 그 모서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오플릭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큐브빌드가 나오는데요. 큐브빌드는 입체 도형의 공간 감각이라고 해서 6학년 2학기 네, 공간과 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과에서 정말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학년별로 출력해 봤어요. 출력해 보니까 영역별로 5학년 1학기까지 도형이 6단원에서 다각형이라고 해서 평면 도형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학년 2학기에 와서 5학년 2학기 3단원에서 합동과 대칭 해주고 나면 5학년 2학기 5단원에 직륜면체가 나오게 되죠. 이때 큐보이드의 한 친구와 하지 않은 친구, 그리고 큐보이드로 전개도를 한 친구와 전개도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가 힘들어하는지 힘들어하지 않는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해 주는 건데 그럼 몇 살부터 준비를 해줄까라는 부분이 또 고민이실 것 같아요. 몇 살부터 준비해 주면 이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왜 어릴수록 좋으냐면 도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아래 좌우 방향에 대한 감각도 있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방향을 본다는 게 안에 있는 공간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본다는 것이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걸 추론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까지가 이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형은 이렇게 생긴 도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도형일까? 이거는 입체 도형일까? 평면 도형일까?에서 출발해서 이런 도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 부를까? 꼭지점은 어디에서 몇 개 있을까? 점은 어떻게 있을까? 점은 어디에 있을까? 몇 개 있을까? 보이는 거는 몇 개 있고 안 보이는 건 몇 개 있을까? 이런 형태의 입체 도형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하죠. 실제 가베는 24개월, 16개월에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서 아이들에게 감각을 키워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 이건 언제 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는 언제 필요하냐? 또 살펴보니까 얘는 가깝게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가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김성구 소장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피타고라스, 그리고 달무,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정도가 될 때까지 아이들의 감각이 키워져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언제 배울까? 이제 이것도 고민이시죠.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입체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이 얘기하는 정사형의 이야기라든지 도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풀게 되겠죠. 그래서 기하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요. 2022년도부터는 선택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능에는 기하 파트가 따로 나온다는 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로드맵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단순하게 배우는 내용을 지금 내가 5세 때 시작해줄까? 6세 때 시작해줄까?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점차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큐보이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큐보이드를 가지고 많이 놀다 보면 전개도에 대한 감각도 생길 것이고 전개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전개도는 입체가 만들어지고 이 전개도는 입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고요. 전개도를 이제 살펴볼 때 기본적인 부분에서 5학년 때 그러면 아이들이 전개도를 살펴보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줄까? 애들이 갑자기 정육면체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5학년 2학기 5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학습 목표 자체가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보이는 그 실선으로, 그러니까 잘라지는 모서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린다는 걸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육면체 전개도를 찾아보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줘요. 정육면체의 펼친 모양에서 6개 면 중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줘요. 그러면 어릴 때도 이렇게 전개도를 만들어 놓고 전개도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6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세워서 만들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옆면부터 이렇게 해서 세워서 겹치는 부분이 없네.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 이름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펼쳐놓은 건 전개도, 세워서 만들어진 건 입체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의 형태를 이제 겨냥도라고도 나중에 표현을 해줄 건데 이런 표현들까지도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 용어를 흘려 듣게 엄마가 표현해 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6세 친구들한테도 이름을 정확하게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뭐 이해 못한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접었을 때 겹치는 모서리 길이가 어떤가요? 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의 면이 몇 개가 모이나요?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만들어 놓고 반대로도 우리는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모서리 길이가 다 어떨까? 하나에 모이는 여기 모서리 길이는 다 어떠니? 결국 자기가 만들면서 확인해 볼 테니까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니? 하나, 둘, 세 개인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만들어 봐서 자기가 경험해 본 친구는 이렇게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한참 생각해야겠죠.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개수가 몇 개니? 어디를 찍어도 꼭지점은 3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3개가 모이는 각은 이렇게 90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90도니까. 네. 수직으로 만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죠. 경험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는데 발문을 하지 못하고 발문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얘는 이제 고학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전개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입체를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입체를 만들었는데 이 입체에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요 면의 개수 몇 개일까? 요런 표현도 한번 해주고 모서리라고 하잖아. 이 모서리 길이는 어떨 것 같아? 라고도 한번 물어봐주고 네, 그리고 나서 면은 몇 개인 것 같니?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면은 몇 개니?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펼쳐보면서 그럼 어떤 전개도가 있을까? 하고 예를 떼서 여기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떼서 붙여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만들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만 봐서 전개도를 보면서 이거는 입체 도형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거 경험한 친구들은 같은 부분에 두 개의 밑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는 지금이라도 해보면서 여기 두 개가 겹쳐지는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을 알게 해주는 게 큐보이드의 장점인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전개도 활동에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떼서 붙이면 결국은 펜토미노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뚜껑 없는 상자. 그럼 펜토미노에서 정육면체로 가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어떻게 하면 정육면체 전개도가 한 번에 만들어질까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고 옆면이 5개인 얘는 도형의 입체 도형이 될까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면 입체 도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얘는 전개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가는 과정이 큐보이드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큐보이드는 같이 사용해줘야 하는 카드들이 있는데요. 큐보이드 카드가 실제로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카드로 여기 빨간 색깔 카드, 핑크 카드, 요 카드인데 저는 이거 이제 그냥 이렇게 넣어놔서 카드 지갑. 네, 맞습니다. 카드 지갑 저도 우리 큐보이드 수업할 때 친구들 이렇게 정리한 걸 봤어요. 그래서 카드 지갑에 저는 4개짜리 이렇게 넣었거든요. 여기는 답이 없어요. 뒤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이게 8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고 정확하게 맞았나 안 맞았나를 뒤로 돌려서 답을 체크해보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카드 지갑이니까 여기에 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선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모양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전개도를. 그래서 전개도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점선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직접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예상한 다음에 확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들을 해줄 텐데 이런 확인들을 해줄 때 사용되는 카드는 빨간색 카드에 있는 건 이렇게 빗면이에요. 빗면, 노란 색깔. 빗면을 가지고 해주는데 이 활동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얘랑 똑같이 1번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1번과 똑같이 만들면서 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끼워야 되는지는 이제 지오플릭을 사용해 본 친구라면 알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같은 곳에 붙이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끼워지겠죠. 그래서 똑딱 소리와 함께 톡 끼우시면 잘 됩니다.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잘 안 끼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되게 빡빡한데 조금 활동해보고 나면 얘가 부드럽게 툭툭 떨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건 정육면체 전개도를 만들 거니까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여야 되기 때문에 몇 개가 더 와야 되는지 먼저 물어봐요. 몇 개가 더 오면 좋을까라고 물어보겠죠. 이렇게 할게요. 1번 문제 만들 건데 몇 개 더 와야 될까? 일단 2개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붙일까 이제 고민해봐요. 근데 이 붙일 때도 중요한 게 있죠. 실선과 점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 점선이 있는 부분에 붙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안 붙이고 여기에 붙인다면 이 전개도에서 전개도 만드는 거에서 이미 틀려버린 거죠. 점선이 없으니까. 점선 있는 대로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없으니까 하나 남은 얘를 어디에 붙일까? 점선에 붙는 건 요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1번. 여기 어차피 쓰고 지우면 되니까. 여기 1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점선, 실선으로 해주고 여기 1번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2번 이제 어디다 붙일까? 2번이 어디다 붙여줘야겠어요? 당연히 반대쪽이나 어느 쪽에 다 실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번 붙임 옆에밖에 붙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입체가 된다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I하고 여기도 붙여봅니다. 붙여보면서 여기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겠죠. 이거는 5세도 할 수 있고 6세도 할 수 있고 7세도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여기에 이제 붙여서 확인하는 건. 그래서 1번을 알려주고 하나 더 찾기 활동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1번이 보이게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요렇게 해서 확인만 할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졌네? 요거만 확인할 겁니다. 요렇게 확인해 주고 나서 다시 2번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2번으로 갈 때에 내가 1번이 어딘지만 다시 뭐 해주면 될까요? 번호를 붙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야겠네. 이렇게 여기로 와야겠네. 그럼 여기가 1번. 자, 여기가 1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가 1번. 네, 여기가 1번. 자,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붙여야 할까를 이제 또 고민해야겠죠. 얘가 떨어져서 이제 여기나, 네, 여기는 오면 안 되겠죠. 2번 문제 볼 때. 그래서 I랑 같이 이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1번을 만들어 놓고, 자, 2번 여기 붙일 수 없다. 왜 붙일 수 없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옆에 가서 여기는 될까 안 될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자. 모양을 만들어 보자. 겹치네. 그러면 1번 옆에 놓으면 안 되겠네. 옆면으로 놓으면 안 되겠네. 얘도 지오플과 같이 큐보이드도 이렇게 약간 접으면 삼각형 모양 형태 됩니다. 이거 탁 누르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붙이기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1번 위쪽으로 가서 붙여주면 2번 모양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실선이고 여기가 점선이고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2번. 이렇게 해서 활동으로 한 다음에 모든 걸 다 해준 다음에 확인하고 예상했어요. 예상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쵸? 지금 모양이랑 똑같죠?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해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카드 지갑 여기에 넣어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오플릭과 같이 큐보이드에도 해야 할 게 예상, 후 활동. 예상 후 활동을 하는 이유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논리력과 추리력을 왜 향상시킬 것이냐? 결국 순차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예상과 활동해 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하는 활동과 예상을 하지 않고 하는 활동의 차이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예상을 해봄으로 하여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직접 확인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이 맞았으면 성취감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예상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만들면서 끝까지 해서 성취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상은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해야 돼요.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여 끝까지 확인하기. 성공하는 성취감. 그래서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아이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줄 때 내가 잘 못해도 뭐하다.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끝까지 해서 내가 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언제든 도전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걸 주는 게 결국은 모든 아이들에게 전개도나 이런 입체 도형에서 확인한 아이들이 성취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탄력 회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전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한 거에서 틀려서 괜찮아. 하지만 다시 고치면 돼. 내가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매일매일 4장에서 8장 정도를 해서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하고 한 장을 넘기면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한 장은 답이고 한 장은 문제고 한 장은 답이고 한 장은 문제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초록색이 나오게 되는데 초록색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전개도 활동을 좀 더 해준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초록색은 딱 한정되어 있는 부분의 거예요. 7점 원리 주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 다 하고 나면 파란 색깔 추천드려요. 그래서 파란 색깔에서 활동해 주는 거. 결국은 16장 그리고 카드북에서 12장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빗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빗면과 점선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큐보이드 이렇게 살펴보면 안에 여기 사이즈가 전부 조금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과 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있고요. 정육면체 2개, 정사각형 2개, 직사각형 2개, 그리고 큰 거. 직사각형 4개, 직사각형 4개, 그리고 큰 거에서 1개, 이렇게 큰 거에서 1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할 때는 정사각형으로 하는 거구나. 그럼 정사각형 2개로 활동하고, 직사각형이구나. 그럼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분이 마주 만나는 선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얘가 만날까? 이런 전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런 걸 보여주려면 결국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어요? 전개도 활동이 선행돼야겠죠. 그래서 빨간 색깔이 먼저 활동을 해준 다음에 다시 파란 색깔을 활동해 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을 가지고 와서 이제 활동해 줄 건데 파란색 카드에서 집중할 활동은요. 결국은 아이들이 만나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두 선이 한 모서리에 만나도록 연결할 거고 혹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한 9번 정도쯤에 보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모서리 끝에. 그러면 선분이니까 선분은 2개였어요. 점이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은 한 꼭지점에 몇 개,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이 몇 개였으니까 3개였으니까 여기 점이 몇 개 있겠어요? 3개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점이 3개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카드 활동을 충분하게 해준 다음에 워크북 활동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아이가 교구 활동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워크북 활동 해주는 걸로. 그러면 훨씬 쉽게 가거든요. 근데 워크북을 바로 꺼내면 아이들은
문제집도 많이 푸는데 아이들이 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8번 파란색 카드에서는 먼저 빗면도 필요하니까 빗면 4개와 빗면 4개와 그리고 정사각형 2개를 가지고 활동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에 보이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형태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개를 일단 붙이라 합니다. 2개를 붙일 건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3개를 붙일 거예요. 이 3개를 붙일 건데 얘는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입니다. 얘가 만들어져서 만나는 부분이 어디가 되어야 어떻게 만나야 얘가 만들어질까요? 어렵죠? 갑자기 선분을 이렇게 했으니까 선분을 주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붙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보냐면 맞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그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으니 뭐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해 주실 때 예상 먼저 해주고 나서 직접 붙여봐도 되겠고요. 교구 활동을 해주면서 찾은 답을 써도 되겠죠. 반대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너무 예상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먼저 활동해 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아이는 이렇게 2개 이렇게만 주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주면 얘 옆에 이렇게 오게 그냥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 모양이 이렇게 3개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붙는 위쪽으로 가서 붙는 부분을 아이가 한 번에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걸 만든 다음에 반대로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에서 꽂고 자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꽂고 난 다음에 얘를 서로 떼보는 거예요. 붙여서 아까 덜 꽂혔어. 여기를 이렇게 옆에서 원래 처음에는 여기를 먼저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떼버리면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걸 아이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가 잘 못해. 그러면 얘를 먼저 붙여놓고 다음 거에 붙여서 입체 도형 보는 거니까 다음 거에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확인해 본 다음에 옆에가 여기가 떨어졌네. 그럼 여기를 한번 떨어뜨려 보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 위에 갔었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한 개씩 차례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거는 모양이 위에 있고 옆에 있고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3개인데 이제 붙일 때 이렇게 붙이래요. 이렇게. 그럼 얘가 또 붙는 면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분이 만나는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옆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난다는 걸 알아야겠죠. 어떤 부분이 만난다?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만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서로 만나는지 선을 이어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때도 중요한 게요. 이 성분이
가서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만나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었어. 이게 전개도의 특징이죠. 좋은 특징이죠. 이렇게 붙여놓고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여기에 붙였어. 요렇게 갈 거래. 모양이 만들어질까? 요런 걸 해보는 거죠. 반대로요. 이렇게 세워놓고 돌렸을 때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선분. 그럼 만나는 점도 같은 부분에서 활동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큰 부분이 있는데 큰 부분은 이렇게 6번 문제 풀 때 큰 거 나와요. 4번 문제 풀 때도 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활동해 주실 때는 카드를 보시면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색깔 이렇게 봤고요. 그럼 보라 색깔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보니까 보라색은 이제 정말 사고력스럽게 네, 점들이 들어있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보는 이런 거는 충분하게 빨간색, 파란색이 충분한 활동이 된 후에 보라 색깔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보라 색깔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안 했던 파란색, 초록 색깔 있어요. 그래서 초록 색깔이 주사위 눈 7개 있는 거, 주사위 눈의 합이 7이 주사위들을 살펴보고 이제 넘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때는 어떻게 교구 워크지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이제 워크지 한번 볼게요. 워크지에서 이렇게 보실게요. 1번에 1주차 딱 열어보면요. 관련 매뉴얼은 액티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북 1번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도 만들기. 보셨죠? 그래서 결국 빨간 색깔 해주고 오면 입체 A 1번 충분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가 전 선분과 직사각형과 직육면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랑 같이 사각형 중에서 내각이 모두 직각인데 반듯한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이것은 약속이라는 걸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상자 모양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뒤에 보면 또 정육면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선분, 직사각형, 직육면체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워크지대로 진행해주면 돼요. 이때는 반드시 빨간 색깔 활동 후에 워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랑 같이 직접 만들어 보고 해주시면 돼요. 애들은 직접 만들고 하는 활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전개도 나오잖아요. 직육면체 전개도는 똑같아요. 빨간 색깔 활동 그 카드를 가지고 전개도 활동해주고 나면 만들었을 때 모서리라고 부르는 부분과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선분을 모서리,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생기는 면,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뭐가 다른 거?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은 직육면체,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은 정육면체. 이렇게 해서 아이랑 같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애들하고 수업할 때 나중에 보면 정리해 놓은 게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마주보는 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면서 3주차에 정육면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동이 우리 액티비티 활동북에 여기 전개도 문의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건 카드가 보라색 카드.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A 워크북 할 때 1, 2주차 해주고 난 다음에 빨간색 카드 충분하게 해주고 나서 1, 2주차 해주고 보라색깔 카드랑 같이 3주차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주고 여기에는 이런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육면체에서 색칠된 두 면은 서로 마주보는 면으로 아무리 늘어도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거나 옆으로 있으면 어떻게 늘려도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만나지 않아요. 이런 거는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평행한 건 몇 개 있을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아랫면 1개, 그리고 앞면과 뒷면, 그래서 2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3개. 이렇게 해서 세 쌍이 평행한 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개도를 살펴봤더니 마주보는 면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개도를 접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방향에 한 칸 건너 있는 면이 마주보는 면이에요. 한 칸 건너 있는 면이 대부분이 마주보는 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육면체 전개도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주차까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 만나는 선보는 아까 보셨던 거랑 같아요. 선보는 우리 이거 했죠? 그래서 요거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같이 해주면서 활동 3번. 여기에 있는 3번. 요거랑 파란 색깔 카드랑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워크북에서는 실제로 보여줄 게 첫 번째 1번 여기에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직육면체 면 만들어 놓고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을 찾아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면은 3개고 보이지 않는 면은 3개. 그 다음에 직육면체 면이 모두 6개. 이렇게 3개 더하기 3개에서 6개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모서리는 9개, 보이지 않는 모서리 3개. 그래서 모서리 모두 12개. 보이는 꼭지점은 7개,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1개 해서 꼭지점 모두 8개입니다. 그러면 면의 수, 모서리 수, 꼭지점 수를 만들고 할 수 있었어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는 서로 다르죠? 이건 직육면체예요. 그러면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고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으면 얘는 정육면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옆면으로 이렇게 붙여서 옆면 4개를 이렇게 붙여서 얘를 만들었어요. 옆면을 똑딱 해서 만들었어요. 붙여서 옆면으로 이렇게 똑딱 붙여가지고 모양을 직육면체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 거예요. 직육면체를 만들면서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끼워서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살펴볼 때에 한 부분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어요. 직육면체를 만들고 나서 모서리 길이 서로 다른 걸 확인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르네.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육면체는 모양을 만들어서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거는 모서리 길이가 다 똑같네. 이건 이렇게 생겼네. 결국 똑같이 생겼네. 요렇게 생겼네. 이건 정사각형이네. 이건 직사각형이네. 요렇게 달라지는 것을 서로 비교해주면서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육면체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2개가 되죠. 정육면체 2개를 붙이면 직육면체 되잖아요. 그런데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이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요거 관계, 포함 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통 전개도에서 모양에서 만들 때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죠. 적어놓기를 이제 전개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지 X 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면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꺾이는 부분, 니은자
기역자 이렇게 활동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부분에 선분의 길이만큼 가야 되니까 자를 사용해도 좋고 어림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해서 두 면을 붙여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점선이 있는 부분에 가서 붙여야 된다. 점선이 없으면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비워크북 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는 점선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옆으로 갈 때 선분의 모서리의 길이를 좀 가늠하면서 어림해 주면서 활동해 주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그렇게 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학년 구분 없이 아이들이 정계도 활동해주고 싶다. 그러면 B2주차 정확하게 우리 액트에서는 활동이 2번이에요. 2번. 주사위 정계도. 그건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남겨놨던 초록 색깔이에요. 초록색. 이 초록색은 아이들에게 주면서 요거 반드시 해주고 나서 B2주차 같이 풀어주는 거. 이거는 이 활동과 같이 해주는 거 추천해요. 진도 나가면서 같이 하기. 요거 추천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10쪽과 11쪽 보면 모든 전개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10쪽과 11쪽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육면체 전개도 11개가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11개. 정육면체 전개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고 전개도에서 결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을 써놓고 1, 2, 3, 4, 5, 6을 써놓고 합이 7이 되도록 해보자 하니까 1, 6, 2, 5, 3, 4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1하고 6하고 마주보고 있어야지. 2하고 5하고 마주보고 있어야지. 3하고 4하고 마주보고 있어야겠네. 이렇게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그릴 때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고 돼 있었어요? 한 칸 건너 마주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 칸 건너 여기에 6이 와야 되고 한 칸 건너 여기에 5가 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과 4는 만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냥 연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와서 직접 만들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큐보이드에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다. 그러면 빨간 색깔보다는 더 빨리 해주고 싶다. 그러면 흥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B2주차. B2주차.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카드. 요걸 같이 사용하면서 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주사위 눈의 합이 7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가도 1 건너 6이 돼야 되겠네 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2 건너 5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3 건너 4, 3 한 칸 건너 4. 그렇게 하고 나서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뭐 굴려요. 저는 굴린다는 표현 하거든요. 주사위처럼 굴려서 똑딱 하세요. 이렇게 똑딱 하면 끼워집니다. 똑딱해서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모양 확인해 볼게요. 일 옆에 뭐가 있을까요? 1하고 마주보는 곳에 1 있어요. 1 마주보는 곳 여기죠. 여기 6 있습니다. 그럼 1 옆에 2가 있으니까 2 마주보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5가 있어야겠죠? 2 마주보는 곳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5 있어요. 그 다음에 3 마주보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4가 있어야 되겠죠? 3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 4.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합치면 7. 그럼 주사위 눈을 1부터 6까지 했으니까 1부터 6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7, 7, 7이죠?
3, 7, 21. 그래서 주사위의 모든 합은 2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살펴봐주고 앞에 이렇게 전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개도대로 활동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워크북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회전 주사위, 우회전 주사위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활동한 다음에 확인해 보는 거. 이거는 12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만들었어. 1, 2, 3 이렇게 올려놓고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3 앞에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리고 1, 2, 3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무슨 주사위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자회전 주사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구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처럼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1, 2, 3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시계 방향대로 굴러가니까 우회전 주사위 되겠죠. 그래서 우회전 주사위고 자회전 주사위고 이거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카드랑 같이 활동해 줄 수 있는 게 큐보이드니까 초록 색깔만 충분하게 활동해줘도 저는 큐보이드의 가치는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만 사실 해줘도 전개도가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를 7점 원리로 맞춰서 해봤더니 23가지나 만들 수 있었어. 요런 형태. 요렇게 봐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과 초록색은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모든 연령을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반 주사위 가지고 와서 어떤 주사위, 집에 있는 어떤 주사위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7점의 원리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주사위 만들 때 거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활동들까지도 이제 애들하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도에서 기본적으로 활동해주는 빨간색 카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 활동해주는 거, 그 다음에 보라색을 해준다. 그리고 초록 색깔은 별도로 정육면체 전개도와 정육면체를 알아보는 활동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실까요? 그럼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후루룩 넘어와가지고. 보통의 아이들과 예상하고 확인하는 활동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보이드에서 가장 좋게 생각했던 게 요건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 가는지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놓고 1에서 6까지 가는 방법은 1하고 마주보는 바로 옆에 6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1에서 2에서 3에서 4에서 5에서 6으로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아이들도 둘러가는 길을 찾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는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6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큐보이드를 할 때도 정확하게 오늘은 뭘 할 거다. 전개도 활동을 할 거다. 그럼 빨간색깔 카드. 나는 오늘 7점 원리 할 거다. 그러면 초록색깔 카드. 나는 면이 있는 걸로 해야겠네. 이렇게 면이 있는 거 해야겠네. 그럼 보라색깔 카드.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두고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벌써 10시네요. 이런. 혼자 막 떠들었어요. 어떻게? 자, 어떠셨나요? 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그쵸? 네, 원래는 해보셔야지 남아요. 그쵸? 그래서 큐보이드는 직접적으로 입체를 펼치고 접는 공간 퍼즐 활동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활동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해봐야만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점 원리는 집에 있는 주사위 어떤 걸 가지고 오셔도 1하고 6,
2하고 5, 3하고 4가 마주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 형태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찐찐님도 카메라 켜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맞춰볼까 합니다. 네. 7점 원리. 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볼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네. 나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달에도 자주 만나요. 네.